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사람을 곁에 두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 오래된 인연이고 딱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내 말투가 바뀌고 눈치를 보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도 오래 알았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곁에 둔다는 건 나를 조금씩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관계는 우리 마음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서는 괜히 나도 괜찮은 사람 같아지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깎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도움 안 되는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나를 좀 더 자유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마음이 맑아지는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실제 사례를 따라가며 도움 안 되는 관계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잠식하는지 그 세 가지 심리적 피해를 풀어가 볼게요. 이건 단지 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익숙하고도 은근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밥 먹고 여행 가고 심지어 같은 회사에 입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 웬만한 다툼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사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드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 친구가 무심코 던지는 말에 마음이 툭 하고 걸립니다. 야, 너는 늘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 성격이니까 맨날 피곤한 거야. 너는 또 예민하게 듣겠지만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쌓이면서 혜진 씨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 앞에서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꺼낼 때도 머릿속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표정, 말투, 분위기까지 계산하게 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심리적 피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과잉순응이라 부르는데요. 상대방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자기 감정 표현에까지 허락이 필요한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겉으론 배려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불안에서 비롯된 자기 검열입니다. 결국 그런 관계 속에서는 내 감정보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를 먼저 따지게 되고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중심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내가 나답지 못해지는 것, 그게 바로 관계가 조용히 마음을 망가뜨리는 시작입니다. 혜진 씨는 요즘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이 말하면 또 꼬투리 잡힐까? 역시 나는 너무 예민한가? 그 친구는 늘 그건 널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혜진 씨의 마음 속에는 작은 불신의 씨앗이 자랍니다. 자존감은 큰일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의심과 자기 검열이 쌓이면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마음을 닳게 만듭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습관이 되면 그건 곧 나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너지는 중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 사람 앞에서만 자꾸 작아진다면
여러분 안의 자존감은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혜진 씨는 그 친구 앞에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지 않습니다. 괜히 또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요. 괜히 또 피곤하다는 눈빛을 받을까 봐요. 이런 상태는 심리학적으로 자기 검열에 해당합니다. 특정 관계 안에서 반복적으로 평가받고 비난당한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제어하게 됩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대화가 아니라 생존 방식이 됩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선 이미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통제고, 친구 사이에서조차 내가 나를 조심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때 딱 3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요. 첫째,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편한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아주 정확한 기준입니다. 함께 있는 순간이 자꾸 불편하고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괜히 분위기를 살피느라 온 신경이 소모된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작은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좋은 관계는 꼭 유쾌하고 재미있지 않더라도 긴장이 풀리고 내가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자리여야 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말을 아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내 감정에 숨 쉴 틈을 허락받게 됩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 곁에서 늘 조심스럽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가? 이건 만나는 동안 즐거웠는가가 아니라 만남이 끝난 후에 마음에 어떤 감정이 남는가를 살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뒤 괜히 내가 예민했나 싶고 조금 더 맞춰줬어야 했나 자책하게 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감정을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시간은 힘이 들었다 해도 결국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기 마련이죠. 만남이 끝났는데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마음이 스스로를 향해 나를 세운다면 그건 관계보다 나를 먼저 돌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이건 참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의외로 많은 걸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언제 한번 봐야지가 아니라 또 무슨 말로 기분 상하게 할까? 괜히 마음 쓰이겠지. 이런 걱정부터 떠오른다면 그건 애정이 아니라 정서적 피로감에 익숙해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관계는요, 굳이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끌리고 만나면 괜히 마음이 정리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떠올리는 것만으로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반가움보다 피로감이 먼저 든다면 그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3가지를 솔직하게 묻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관계를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판단은 이미 마음속에 다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결심이 섰을 겁니다. 이 관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내려놔야 할까?
그런데 막상 행동에 옮기려면 쉽지 않죠. 말을 꺼내려면 괜히 눈치 보이고, 정리하고 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상대방을 찌르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단단한 한마디입니다. 싸우지 않되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확실한 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해요. 사실 관계를 끊는 데 있어서 상처 없이 좋게는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어떤 말도 그 관계를 오래 이어온 사람에겐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덜 상처 주면서도 내 입장을 단단하게 전할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너랑의 시간은 소중했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됐어. 이 말은요, 무조건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시간을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때는 하루 종일 붙어 지내던 사이, 좋았던 기억도 많고 정이 깊어서 오히려 더 말을 아끼게 되는 관계들이 있죠.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젠 이 관계에 감정을 더 쓰는 게 나한텐 버겁다는 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은 나한테 정말 의미 있었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마음 쓰는 방향이 좀 달라졌어. 이대로 거리를 두는 게 우리 둘 다에게 더 편할 것 같아.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고발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거죠. 이건 정리가 아니라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덜 아프고 덜 날카롭고 대신 조금 더 성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내가 이제는 빠져나와야겠다고 선택하는 것. 그 시작을 열 수 있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과 같지 않음을 슬퍼하지 말고 지금이 다른 것임을 받아들여라. 관계든 감정이든 모든 것은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뜻이죠. 변하지 않기를 붙들려고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뒤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예전과 같지 않음을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마음 쓰는 방향이 달라졌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단절이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고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예전의 소중함은 인정하되 지금은 나를 다르게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억울함이나 탓 없이 자연의 흐름처럼 조용히 멀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흐름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장자의 말처럼 우리는 결국 모든 인연 속에서 지금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관계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나 자신을 위해 정리하려고 해.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자각한 사람이 조용히 꺼낼 수 있는 말입니다. 가족처럼 가까웠던 사람, 너무 익숙해서 말 한마디로 기분이 상하고 그 상처가 누적되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온 관계들이 있죠. 처음엔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사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를 더 작게 만들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자꾸 작아지고 힘들어지는 걸 느꼈어. 그게 너 때문이라고만 말하긴 어렵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탓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으면서도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솔직하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문제야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괜찮지 않다라는 조용한 선 그 의미죠. 피해자처럼 굴지도 않고 뭔가를 따지지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야. 그리고 이 말의 끝에 있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라는 표현. 이건 아주 부드럽지만 사실상 관계를 내려놓겠다는 마음의 최종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다라는 걸 단단하고 담담하게 전하는 방식이죠.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 때로 우리는 관계에서 떠나야 한다.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잃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이고 인연이 아니라 소외입니다. 이건 상대를 끊는 말이 아니라 나를 더 이상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반복적으로 허용할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선택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용기 있는 한마디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도 필요하다고 느꼈어. 이 말은요, 정리를 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등을 돌리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관계에 숨이 차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는 말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관계들이 있죠. 미운 마음도 있고 정이 남아있기도 하고 끊어내긴 어렵지만 계속 이어가기도 힘든 사이. 특히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거칠어지거나 서로의 진심이 오히려 왜곡되는 관계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서로 너무 익숙해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진심이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아.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거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어. 이 말에서 중요한 건 거리를 두려는 이유를 나 혼자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문제야라는 식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공기가 필요해라는 부드러운 제안이죠. 이건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대로 계속 부딪히고 상처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보다 거리를 둬야 서로의 마음이 덜 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가까운 관계란 때로 거리를 허락하는 일이다. 진짜 가깝다는 건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여유에서 생기는 것이니까요. 지금의 이 거리는 서운함도 분노도 아닌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두기 위한 조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가장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잠시 멀어지는 용기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말. 쉽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나를 지키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상처만 남기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거리를 둬야겠다고 말하는 법. 관계를 끊는 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단호할수록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물론, 관계를 끊는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감정은 엉켜 있고,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오래 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문득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만큼이나 관계를 잘 정리하는 일도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끝맺는다는 건 그저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방향으로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결심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덜 흔들리게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관계는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관계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